우리 곁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꿀벌은 인류에겐 없어서는 안 될 곤충이다. 꿀벌이 없다면 딸기도 먹을 수 없다. 딸기는 100% 꿀벌에 의해 수분 작용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 식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딸기 농가들에겐 밭에서 직접 꿀벌을 기르기까지 하고 있다. 지구상에 자라는 전체 식물의 4분의 3이 스스로 수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꿀벌과 같은 매개 곤충에 의지하는데 그중 80%를 꿀벌이 담당한다. 결국 꿀벌이 사라지면 곤충을 매개로 번식이 이루어지는 식물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인류의 중요한 식량 자원도 사라지면서 식량 수급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생태계 교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벌이 없다 보니까 수정 관계가 이제 이 바람 불어서 자연적으로 이 수정은 해도 벌이 있을 때만치 결실이 안 좋아요. 이거 올해 이거 저희들이 이거 심기는 심지만 굉장히 이거 피해가 많을 걸로 봅니다, 지금. 그만큼 꿀벌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꽃가루 매개체다. 그래서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다양한 색깔은 물론 우리의 식탁도 지금처럼 풍요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3년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꿀벌은 벌꿀이나 로열 젤리와 같은 1차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143배나 가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꿀벌을 소와 돼지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가축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선 공동 연구로 꿀벌의 실종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섰다. 꿀벌의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한 이러한 연구 노력에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서양종 꿀벌하고 동양종 꿀벌에 대한 환경 적응 능력이나 그 화분 매개하는 식물의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동양종 꿀벌이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고 그 종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동양종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예를 들어 서양종 꿀벌로 대체할 수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서양종 꿀벌이 없어지면 우리가 뒤형벌로다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과꽃이 탐스럽게 핀 사과 과수원. 하지만 과수원 어디에서도 꽃을 찾아 날아드는 꿀벌을 볼 수 없다. 이렇게 꿀벌이 사라지면서 가장 먼저 곤란을 겪은 것은 농민들이다. 그래서 농민들이 찾아낸 대안책은 꿀벌을 대체할 수분 매개 곤충을 사다가 과수원에 풀어놓는 것. 경북 예천의 이 과수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서양 뒤형벌이라 불리는 호박벌을 이용하고 있다. 호박벌이 꿀벌에 비해 온도가 덜 민감해서 저온에서도 잘 움직이고 바람이 불 때도 수분 활동을 한다는 것이 장점이 된다. 꽃이 피면 한 2, 3일 가면 끝납니다, 이게. 그 상간에 이 수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돈을 주고 사야죠. 꿀벌만 기다리다 1년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 호박벌은 그나마 고마운 존재. 하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꿀벌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분되는 것이다. 경북 예천의 곤충연구소는 오래전부터 꿀벌을 대체할 수분 매개 곤충을 대량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보급한 곤충은 머리뿔 가위벌. 연간 20만 마리가량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호박벌의 대량 증식 기술도 개발했다. 호박벌은 연간 90만 마리를 생산해서 과수나 시설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 판매하고 있다. 6주, 8주, 2달에서 석 달 이제 애벌레에서 되면 이제 가수로 나가고 이제 여기에서 한 4주 키우면은 이제 도마도 그런 거라. 그런데 호박벌이라고 불리는 이 곤충은 농민들에게는 고마운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 땅의 자연 생태계 입장에서는 원래 존재하지 않던 외래종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기술을 도입해서 대량 증식에 성공한 서양 뒤형벌이다. 자칫하면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 곤충이기도 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뭐 해가 없는 걸로. 호박벌 경우에는 이게 겨울에 지금 가수원에 방사를 하면은 6월까지 이제 수분 활동을 하고 9월달 자연적으로 죽습니다. 겨울에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에서 자라는 토종 호박벌도 있다. 뒤형벌과에 속하는 이 녀석들은 1년생으로 그해 모두 죽지만 수정된 암컷은 월동을 지나 살아남아서 개체를 이어간다. 평지에서 산지에 걸쳐 두루 서식하고 버려진 새의 집이나 쥐구멍 혹은 땅속에 집을 짓고 살 만큼 환경 적응력이 강하다. 서양종 뒤형벌이 서양종 꿀벌과 마찬가지로 활력도 좋고 환경 적응력이 일시적으로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야외에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뒤형벌들하고 같은 그 먹이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뒤형벌 생태계에 어떤 교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